권현규 권현 선생님입니다. 3월달 정시 생활기록부. 근데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이 생계부가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 학생들의 정시 수능에 생계부 대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서울대 음대 관현악 피아노 국악 전공하는 지원하는 학생들의 생계부 대체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러면 이게 수시 제가 하는 수능이 없는 서류 100%와 면접 100%의 이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에서 생계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또 생계부 대체서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제가 지난 겨울방학 때, 그 지지난 겨울방학 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이 생계부 혹은 생계부 대체서식에서 의대 면접도 그렇고 카이스트 면접도 그렇고 서울대 면접도 그렇고 이 면접에서 나오는 문항을 우리가 잘 분석해서 그 문항에서 물어보는 게 결국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포커스고,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을 수시가 됐던 정시가 됐던, 이제 제 정시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제가 지금 요 강의에서, 오늘 강의에서 정시의대의 MMI 면접, 정시의대의 생계부뿐만이 아니라 수능에도 이제는 생계부가 들어가고,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나 또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해외고에서 이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생계부 대체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물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더 심화해서 의대 면접까지, 정시의대 MMI 면접까지도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는 수능이 들어가는 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게 없어요. 근데 정시도 이제는 면접과 생계부와 생계부 없는 검정고시 학생들의 생계부 대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같이 면면을 들여다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공유를 시작해서 보시죠. 자, 커지는 수행평가 영향력 경기진학협회라고 해서 이제 공교육 교사들이 모여서 만든, 경기도에서 만든 진학협회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 2028 대응방안 인기를 대학 면접 예시문화 활용 전략. 제가 이거는 뭐 기사가 지금 3월 18일자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기사가 나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항상 학생들, 특히 의대나 카이스트 가리키는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게 면접을 미리 알고 그 대학의 면접 문항에 맞게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말을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우리 학부모분들도 계세요. 면접하고 좀 생계부하고 생계부 대체서식하고 무슨 관계냐? 그게 아니라 대학의 재신문 면접을 잘 보면, 재신문 면접이 나오면 그 텍스트를 분석해서 재신문 면접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해결점을, 의대면 의대, 카이스트면 카이스트, 뭐 서울대 다른 학과면 경영학과면 경영학과, 거기에 맞게 학생들의 해결점을 물어봐요. 재신문 문제를 잘 텍스트를 읽어보면 의대도 그렇고 카이스트도 그렇고 거기에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재신문에서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이 문제를 갖고 본인이 여태까지 의대면 의대, 카이스트면 카이스트, 뭐 서울대 다른 경영이면 경영 등등 해서 본인이 준비했던 세특이나 본인이 준비했던 수행평가나 본인이 준비했던 프로젝트나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을 우리가 서로가 정장시키면서 본인이 과제별로 과목별로 그 안에서 준비했던 프로젝트라고 하는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프로젝트, 심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을 먼저 드렸고, 이 프로젝트의 그 내용이 성장을 통해서 본인이 연구한 것들, 본인이 의무심을 갖고 탐구한 것들, 그것이 발제한 것들이 본인이 공부한 그 내용을 갖고 생기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이 있는 내용을 갖고 재신문 면접에서 요구하는 문제점을 본인이 공부한 대로, 성장시킨 대로, 학생부 종합적인 만학생으로 성장시킨 대로, 성장한 대로 그 재신문에 나오는 문제점들을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MMI 면접을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면 방만해지니까 의대 MMI 면접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의사가 요구하는 모든 판단력들이 MMI 면접에는 들어갑니다. 인성부터 해서. 인성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력, 논리력, 추론력, 해석력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여태까지 교과도 열심히 국영수사과도 했지만 생계부와 생계부 대체서식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전공 역량을 준비하면서 본인이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익혔던 논리력과 본인만의 어떤 문제점을 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재신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대 MMI 면접, 그 다음에 카이스트 우리가 면접, 서울대학교 면접 등등에서 면접의 문항들을 보면 뭐가 보이냐?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을 대학에서 뽑고 싶어 하는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면접 예시 문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저번 겨울, 저저번 겨울 쭉 영상을 찾아보시면 대중 강의에서 제가 그 서울대학교 MMI나 성균관대학교 MMI 문제를 받고 학생을 가리키고 지도하거나 제가 그 문제를 푸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찍어놨을 겁니다.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25년 3월 18일에 어떤 기사가 났냐? 커지는 수행평가 영향력. 이게 이제 일반고에서는 프로젝트를 수행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뭐 일반고도 물론 가르치지만 더 특화된 국제학교, 생기부가 없는 국제학교에서의 생기부, 생기부가 없는 검정고시 학생들의 생기부 대체서식. 요즘 이제 정시까지도 하세가 됐기 때문에 정시 수능을 보는 검정고시 학생들의 생기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생기부가 없죠. 생기부 대체서식. 그 다음에 뭐 음대를 가고자 하는 검정고시 학생들, 또 해외고 학생들의 생기부 대체서식을 지도를 하다 보니 이 수행평가에 해당하는 게 저희는 프로젝트고, 그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수행평가 프로젝트의 내용과 면접 문항하고는 서로가 맞닿아 있다는 말씀을 벌써 수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교육 전문가들이 모인 경기 진협회에서는 2028년 대입을 앞두고 대학 면접의 예시 문항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교육 전문가들이 출범했고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이렇게 있죠. 이제 선택 과목과 함께 공동 교육 과정의 활용성도 강조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능력이 되는 고교에서는 오히려 소인수 교과 과정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공교육 사교육을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되기는 사실상 굉장히 실무적으로 힘듭니다. 저도 지금 공교육에 가서 학생들, 자사고에 가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게 뭐냐? 우선은 뭐 창의성도 그렇고 학생 한 명 한 명을 지도할 때는 그 학생한테 맞는 그 학생의 성장 과정을 스승이 제자한테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촘촘하게 잘 만들 수가 있고, 거기다가 10학년 때부터 9학년 때부터 시간을 갖고 들어오는 학생들한테는 더 자세하게, 정말 상을 우리가 타도 상을 못 적지만 사실상 여러분들 의대를 가려고 그러면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경쟁률이 그 의대에는 통용되는지 아실 겁니다. 정말 의대 가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공부를 잘했는데도 의대를 못 가는 학생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거는 그 의대에서 필요한 실력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외적인 실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9학년, 10학년 때부터 들어와서 이 학생들을 우리가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면 더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공교육 들어와서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제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그렇지만 힘들지만 더 아이한테 맞는, 아이 1대1까지는 못 가더라도 현장에서 아이한테 맞는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둠을 만들어서 더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여러 명을 놓고 하는 현장에서 힘들다. 자,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는 서류평가의 경우 수행평가에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대비해야 한다. 수행평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검정고시나 해외고, 생기부가 없는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일반고에 비해서 얼마나 내용이 촘촘하게 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에 맞게 잘 짜여져야 하는가. 근데 아직도 목표와 의지는 모르겠습니다. 목표는 서울대학교 음대를 보내려고 하시고 목표는 의대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이제 요즘에 상담을 좀 많이 받습니다. 봄이 되면서 굉장히 각양각층에서 상담이 오는데, 보면은 보내고 싶은 건 다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어려운 곳을 해내고 그 어려운 데를 보내고 의대를 보내고 카이스트를 보내고 또 생계부가 없는 학생들도 생계부라는 것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그런 노하우가 별로 없는 어떤 험지, 불모지 같은 곳에서 그런 데를 보내고자 하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은 10학년, 9학년 때부터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보내고자 하는 마음만 계시지 실질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을 한번 열심히 해서 이걸 해보겠다라고 하는 실천력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수행평가로 우리가 대비되는, 그래서 제가 국제학교나 검정고시나 해외고 학부모님 위주로 어떤 설명을 많이 방학 동안에 겨울 동안에 드렸냐면, 일반고의 생기부가 특히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일반고의 생기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다음에 자사고 한층 더 나가서 사실 우리는 제가 지금 자사고 들어가서 공교육 안에서 학생들을 지도를 학생부 종합전 수시에 대한 전략뿐만이 아니라 전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강사입니다. 지도를 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더 세부적으로 생계부가 없는 해외고나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더 학생한테 맞게 이 내용들이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그 내용들이 학생의 어떤 눈을 통해서 이 학생이 질문을 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이 학생만의 창의적이면서 이 재시험 면접을 이 학생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MMI 면접이 됐던 칼스트 면접이 됐던 서울대 면접을 통해서 이미 면접에서 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이 이 프로젝트 내용을 해나가면서 생기부 대체 서식은 10번이죠. 그다음 국제학교에서도 인간의 학교는 생기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대학을 보내는 게 특화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신경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얼마나 한국의 학생부 종합전형, 더구나 탑비 대학의 의대나 카이스트나 서울대 경영 등등에서 탑 대학에 붙을 수 있는 대학에서 평가 요소와 상황에 맞는 평가 배점에 맞는 그 내용들을 얼마나 잘 해냐에 따라서 수시가 달라집니다. 결과가.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아직도 그냥 방관하고 계시고 누구나 다 보낼 마음은 있죠. 근데 그에 합당한 몇 배의 노력이 시간과 함께 또 올바른 방법에 맞게 아이 하나한테 맞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그것이 적합하게 매칭이 되고 노력이 되고 시간이 들어가야 그건 대학을 붙는 건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험난하다, 험지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학부모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대중적인 인식이 시각이 아직 그걸 못 따라가는 분들한테는 이제 마음만 있는 거고 실천을 못 하는 거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보면 국제학교 학부모님들하고의 얘기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저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미 국제학교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을 또 첫째 아이가 어떤 뭐 유명한 미국에 있는 대학을 보내시는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게 지금 상황은 들리지만 제가 말씀하는 걸 너무나 금방 받아들이시고 이해를 하세요. 근데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이렇게 다 찍어놓은 영상을 보시고 제 말씀에 동의가 가시고 정말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대학을 간다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그리고 어떤 선생님과 해야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떨어지는 판에 어떤 선생님하고 해야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판단이 있으신 학부모님들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반고에서의 이런 어떤 선행평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프로젝트에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떤 수행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 생계부가 없는 해외고나 검정고시나 생계부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거의 좀 이렇게 안 돼 있는 험지 같은 국제학교에서는 얼마나 많은 자사고를 뛰어넘는 거의 자사고보다 위에 가는 생계부를 만들어내고 생계부 대전식의 내용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면접과 통용될 수 있는 사고력이 아이한테 길러져야 대학을 갈 수 있겠냐는 뻔하게 보이는 데이터죠. 그래서 정시가 아닌 수시 같은 경우는 수능이 단 1%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만 갖고 면접만 갖고 대학을 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확장성과 탐구력과 아이의 사고력과 그 사고력을 줄 수 있는 적절한 기간과 그것에 대한 열정, 노력과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정책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제 말뿐만 아니라 경기 진학협의회라고 하는 이 교사들의 모임, 이 선생님들도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대학 면접 예시문을 활용하는 전략으로서 수행평가의 영향력을 굉장히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공교육에서도 이제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이 그렇게 못 따라가니까 어쨌든 뭐 5명 미만으로 그렇게는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못합니다. 그게 힘들어서 그래서 힘든 건데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목표로 놓고 5명까지는 못하지만 모둠으로 나눠서 제가 지금 공교육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그거니까 그렇게 해서 대학의 면접 평가를 유형을 면접 문제를 잘 우리가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일 수 있는 수행 평가를 하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계부가 없는 검정고시 해고 학생들이 이걸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제가 하고 학교에서는 안 하니까 해외고나 검정고시는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 내용 자체도 일반적인 내용 갖고는 되지 않는다. 무크를 보거나 영상을 보거나 어느 어머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정고시 학생들이 진로 선택 과목이 없으니까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평생학습기관에서 한 과목을 들어서 마치 고교학점제 체제에서의 진로 선택 과목처럼 그렇게 넣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 프로젝트라는 건 정말 내실 있게 가기 위해서는 한 프로젝트가 1년 반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학생한테는 그렇게 더 심화해서 갈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 우선 말씀을 제가 마무리 짓고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평생학습기관에서 한 그런 진로 선택 과목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목들을 수강하는 걸로 다 채워질 수 있는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한두 개 정도, 하나 정도만 들어가는 거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제시문을 통해서 아이가 이 제시문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아이 스스로 아이식으로 특히 MMI가 더 그래요. 타이스트가 더 그렇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통한 본인의 지적 논리적인 수준이 향상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절대로 면접에서 대학을 합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래서 그것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어떤 지금 상을 못하는데 그렇게까지 해도 되냐? 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상을 탈 수는 있고요. 상을 못 넣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정시도 지금 제가 요 영상 뒤에 이제 강의 뒤에 말씀드릴 정시도 지금 요번 연도부터 2026학년도부터 생기부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많은 대학들이 특히 의대가 소개를 드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하물며 수능이 단 1%도 안 들어가는 수시에서 내가 의대를 가고 정말 카이스트를 가고 특히나 내가 생기부가 없는 해외고 또 검정고시 또 내가 생기부를 만들 수 있어도 아직 그것이 패턴화가 되어 있지 않은 인가된 국제학교가 있다고 하면 노하우와 경험이 별로 없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 이 내용으로 대학을 수능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수시 같은 경우는 이 내용으로 대학을 서류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확한 증빙으로 정확히 아이의 목표와 동기와 꿈이 무슨 내용을 통해서 확장이 되고 이 내용이 논리적으로 입학사관들한테 어떻게 보여져야 하냐 증빙돼야 하냐 이 어떤 내용으로서 서류의 내용으로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그냥 일반적인 무크를 보는 그거를 이제 대학에서 만든 무크라는 영상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영상을 본 거와 일반적으로 어떤 강연 가서 강연 들은 거와 일반적으로 책을 읽은 거 갖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통합해서 내가 어떤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이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을 내식으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진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게 의사가 돼도 왜 의사가 되냐 카이스트 공학자가 돼도 왜 카이스트 공학자가 되냐 또 말씀드린 것들이 뭐 교대를 가고 사대를 가면 어떤 선생님이 되냐에 대한 그 포지셔닝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본인만의 목소리, 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내 노력으로서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자식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진행시키는 노력으로서 그 내용으로서 어떻게 내가 대학을 갈 수 있겠냐를 입학사관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내용은 상을 타도 뭐 카이스트는 상을 타서 넣을 수 있지만 특기자전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에서는 상까지는 못 넣어도 그 탔다는 사실은 못 얘기해도 이미 이 아이는 상을 탄 정도의 내실 있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 거예요. 성장성을 갖고. 그래서 그것을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소식에 넣어야 그 내용을 갖고 대학을 가는 수능이 단 1%도 안 들어가는 수시에서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 내용이 무턱대고 과학 내용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 한 명, 학생 한 명 한 명의 제대로 된 분석과 그래서 처음에 저하고 수업을 시작할 때 로드맵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드맵 컨설팅이라는 것은 제가 연간 컨설팅을 짜서 드려도 학부모님들, 학생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시기에 맞게 프로젝트의 내용이 달라지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미세하게 프로젝트의 내용도 조정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학부모님들은 로드맵 컨설팅을 받을 때 연간치의 로드맵을 짜서 주나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고요. 제가 설사 연간치의 로드맵을 짜서 드린다 해도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학생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섬세한 학생들의 시적점, 씨앗을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학에 가면 안 돼요. 학생 종합전형은 과학에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10학년 때부터 혹은 9학년 때부터 맡아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제가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겠냐에 대한 이 학생에 대한 커다란 더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 제가 받는 거지 뭐 어떤 데서는 그걸 짜주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제가 드린들 또 어떤 데서 그걸 드린들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은 절대로 그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프로젝트의 내용도 시시각각 매 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살아있는 생물 같은 거고 아이가 이 코र्스를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이 상탄만큼의 퀄리티가 있을 때 이 내용이
이 아이와 맞는 내용들을 봤을 때 빛이 나는 거고 그것을 아이의 독창성과 개성과 판단력으로 입학사원관들이 최종평가를 해서 아이를 뽑는 거지 내가 맞지도 않은 옷을 남이 한 것을 저 아이는 저걸로 서울대 갔대라는 소문이 돌아서 그것을 내가 그냥 무턱대고 받아서 똑같이 했다고 해서 그 아이가 대학을 가는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자, 좀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뭐냐 지금 정시 얘기를 드릴게요. 뭐 수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수시는 늦어도 이번 연도에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이 있다면 늦었지만 지금 3월 말까지는 들어와서 4월 초까지는 들어와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생기부 만들어봤자 대학 가기 힘들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어린 나이에 9학년, 10학년 때에 인가대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생기부 그 다음에 9학년, 10학년 때부터의 인가된 뭐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나 해고는 인가가 됐죠. 그래서 그 학년을 다닐 때 그 수업에 넣어서 정확한 증빙서를 넣어서 아이의 하나의 상황에 맞게 아이의 어떤 DNA에 맞게 아이의 어떤 학생부 종합정의 성장 목표에 맞게 그런 것들을 해나가서 2년, 3년의 부수가 쌓여야 됩니다. 정확하게 더 대학을 가려면. 그렇지만 선생님 입장에서 이미 시간이 늦어버린 학생들 다시 말하면 지금 받아야 되는 저하고 공부해야 되는 학생들은 10학년이에요. 9학년 때 이미 노드맵을 짜고 10학년 때부터 저하고 해야 됩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근데 선생 입장에서 지금 늦었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0일 때보다는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도 언제부터는 아무리 늦어도 언제부터는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들어와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정말로 우리가 후회 없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10학년 때부터 혹은 9학년 때 이미 노드맵을 짜놓고 왜냐하면 사람의 진로라는 게 내가 의사가 돼야겠다는 타당성은 있고 내가 공학자가 돼야겠다는 타당성은 있어도 그 의미를 느끼면서 내가 어떤 공학자, 어떤 의사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10학년 때부터 프로젝트를 해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생기부와 생기부 대체로 시기에.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들 혹시나 홈스쿨링이나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대안학교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보면 프로젝트를 10학년 때부터 해서 천천히 키워나가야 되는데 전혀 프로젝트에 대한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학생들도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맡으면 10학년 때부터 부단한 노력을 해서 그것들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했던 이 공부라는 건 국영수사과의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의 확장에 대한 것을 여러분 안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을 들어오면 저는 그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권장시키는 게 뭐예요? 정말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9학년 때부터 노드맵을 짜고 10학년 때부터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베이스 되는 내공의 힘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학생은 10학년 때부터 올바르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오면 좋겠지만 또 실사라는 게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의 마음에서 도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9학년 10학년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설사 이번 연도에 꼭 시작해야 되는데 시간을 놓친 그 시간을 놓친 만큼 여러분들은 불리한 거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벌써 10년도 더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별로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오면 제가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보고 이 부분을 키울 수 있고 제가 그 학생들한테는 더 전심으로 뛰어들어야 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이제 3월 말 4월 초까지도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번 연도는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좀 보시면 자 이제 의대에서 당연스럽게 이번에 서울대학교 정시 수능입니다. 그 다음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에서 정시 수능에 생기부가 들어가는 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생기부라는 것이 없는 검정고시 학생들이 정시를 많이 보죠. 이 생기부가 없는 검정고시 학생들은 생기부 대체연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청부 생기부가 있긴 있는데 그건 서울대학교에서는 받아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14개, 서울대 포함, 서울대는 받습니다. 서울대 포함 전국에 있는 14개 대학에서 여청부를 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성균관대, 한양대, 부산대 등등등에서 이런 대학들은 여청부의 가족부, 생계부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하나, 여성가족부에서 만드는 생활기록부가는 일반적 생기부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이 이렇게 기간이 있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없는 학생들은 여청부 생기부를 만들긴 늦었고 생기부 대체서식으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생기부 대체서식을 안 만드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시에서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20%를 정시 시험과 수능 시험과 생계부 시험을 합산해서 이거를 20%를 생기부나 보겠다고 하니까 음악대학 수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현악 피아노는 50%예요. 2차에서 실기 20에 생기부 50입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뭐 전화를 했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정말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그러면 비율에 맞지가 않는 거죠. 생계부가 50%나 2차에서 들어가는데 어느 음대에서 생계부 50% 하나도 안 낸 애가 아주 어린 나이에 붙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해도 정말 사실이라도 해도 그거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대학의 평가 기준과 어긋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많이 뽑혔다면 그 학생은 정말로 실기를 엄청나게 우수하게 잘한 학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저도 입학사관을 했고 올해 이 생활을 해서 제 생각을 판단을 해보면 그건 사실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실기를 잘 봐도 2차에서 50%의 생기부가 들어가는데 50%의 생기부가 없는 아이가 그 50%의 점수만 갖고 대학을 갔다는 건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대학에서는 그렇게 뽑지는데 다만 아니 음대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아이가 탁월한 천재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근데 그렇게 뽑았다고 해도 일반 학부모님들한테 그거는 위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규칙이라는 게 50%의 1차 생기부, 2차 50%의 실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50%가 완전히 없는 거잖아요.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못 내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가 맞는 생기부를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실기 능력이 있어서 합격됐다면 우리 아이는 과연 탁월한 능력이 그렇게 있냐. 근데 저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어도 그렇게 뽑았다고 하면 이게 수시거든요. 실기 수시입니다. 실기 수시. 그러면 50% 2차에서 실기인데 그게 반쪽인 생기부가 50%가 없이 뽑았다? 이건 저는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뽑혔어도. 그건 뭐 이제 제가 보고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상담을 통해서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의대, 음대, 그 다음에 정시 생기부, 또 의대에서의 정시 MMI 면접까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MMI 면접은 절대로 제가 20년 가까이 MMI 면접을 지도를 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아무리 똑똑한 학생도 이 로직 자체가 MMI 면접과 공부를 잘하는 의대 간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요. 다 찐 1등급입니다. 이 학생들은 뭐만 하나 가르쳐주면 자기가 알아서 몇 개를 하는 학생들이에요. 다 그런 학생들인데도 우리 세상에서 MMI 면접의 가치와 우리가 특히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경쟁 속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올라온 아이들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10년 넘게 갖고 있는 거의 뭐 18년, 19년 갖고 있는 로직과 대학에서 특히나 의대 같은 대학에서 MMI에서 물어보는 로직 자체가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어느 정도 인생을 경험한 우리 부모 세대는 그런 것들이 노직이 달라도 자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같은 의대 간 학생들한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똑똑하고 이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승부만 걸면서 어때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 MMI에서 받아들이기가 깨닫기가 한 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시 MMI를 못 내잖아요. 수시는 저하고 또 생기부 대처하시고 깊이 있게 만들고 생기부를 만들면서 그 훈련이 되면서 MMI에 대한 훈련이 당연스럽게 돼요. 대비가. 근데 정시는 또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시가 나오고 수능 점수가 나오면 학원에 가서 2, 3개월, 2개월 아주 빡세게 암기한다고 합니다. 머리로 이해가 안 가서 못 푸니까 MMI 면접을. 그런데 뭐 그게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쳐도 정말로 이 다음에 의사가 돼서 살아남으려면 당장 붙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능력을 갖추기 대학 가면 어차피 그 능력이 다 필요해요. 의대를 다니던 카이스트를 다니던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그 2, 3개월 암기를 해서 내 목소리가 아닌 걸로 해서 얼마나 붙겠는가.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정시를 보는 학생들 검정고시나 또 해외고 중에서도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 생기부 대체서식을 최소한 올해 지금 3월 말이라도 만들고 서부터 더 중요한 건 의대는 생기부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MMI 면접을 보잖아요. 이 면접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설사 아무리 잘 수능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도 의대는 힘들다는 겁니다.
자, 면접 비율 반영 여부는 최상위권 입시, 의예과 입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다. 면접을 비율 반영하는 대학은 가군 카톨릭 연세, 낙원 아주대 한림대 4개 교육이다. 합격성이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는 의대. 0.5점, 0.01점만 갈려도 갈리는 게 의대입니다. 면접이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게 정시. 지금 내가 수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시예요. 그러니까는 정시 그러면은 지금 뭐 대부분 학생들이 의대 가는 학생들도 무슨 면접이야? 수능 점수가 나와야지. 무슨 뭐 생기부 대체서식이야. 생기부가 없는 검정고시 학생. 심지어는 작년, 재작년에 생기부가 없어서 떨어졌다고 하는 학생도 올해 또 생기부를 준비하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참 희한하고 이상한 게 뭐냐면 와 그들의 어떤 그런 고집을 그래서 이것은 제가 대학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와드리려고 해도 작년, 재작년에 이거 없어서 떨어졌는데 올해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죠. 2번이나 실수했으면. 근데 올해도 준비에 대해서는 힘들게 생각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저는 사실 그래요. 어디를 보고 있냐, 어느 방향을 보고 어떻게 가고 있냐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2번 실패했으면 이제 생각을 하고 3번째는 합격을 해야겠다. 이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참 희한합니다. 이 영상을 찍어서 제가 지금 또 금방 또 학교 수업을 들어가야 돼요. 한 3시 15분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사실은 이렇게 막 열을 올리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또 가서 수업을 아이들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도 이거를 몰라서 못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연합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이번 연도부터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온라인 회사와 함께 같이 손을 잡고 검정고시 학생들, 특히나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검정고시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 수시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는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모르는 것보다는 제가 아무리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그런 것들을 못하는 그런,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해주고 학생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공교육에 있는 학생들보다도 사각지대에 있는 검정고시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정말 눈망울이 또랑또랑하고 정말 잘 이렇게 가리키면 어렸을 때부터 크게 될 수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권현 선생님이 조금 더 친근하게 많이 그동안 이 유튜브도 찍고 기사도 우리가 내고 또 강연에도 많이 갔어요. 그러면서 책도 좀 쓰고 해서 친근하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만나려고 노력을 해도 요즘 시대는 미디어의 시대잖아요. 제가 이제 저하고 1대1로 하는 학생들은 뭐 그렇게 잘 알아서 저하고 하니까 더 이상 캠페인을 할 필요는 없는 건데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제가 공부했을 고등학교 다녔던 30년 전과 지금 30년 후가 지나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육이 현실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국내 중견기업의 온라인 회사와 이름만 다 알면 여러분들도 아는 그런 유명한 회사와 함께 손을 잡고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특히 검정고시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더 쉽게 이런 것들 느끼고 학생들이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2025년 정시에서 최상위권인 빅5 의대 지원 경향이 크게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2025년 정시에서 카톨릭대가 비율 반영에 동참하자 낙원 서울대를 제외한 빅5 의대 중 4개 의대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면접에 자신 있는 수험생들은 연대와 카톨릭대, 불안한 수험생들은 성대와 울산대를 향했다. 자, 그래서 가군, 카톨릭대, 연대 이 2개 교 한번 읽어볼게요. 가군에서는 빅5 의대인 카톨릭대와 연대 2개 교가 면접을 비율을 반영한다. 카톨릭대는 2025년 정시부터 수능, 일반 전형 의과 선발 시 인적성 면접을 비율 반영하여 빅5 의대 지원 판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2026학년 수능 역시 수능 95%, 인적성 5%로 비율을 반영한다. 개인별 20분 내외의 면접평가이며 상황 수출을 위한 시간이 별도로 부여될 수 있다. 특히 기존에는 서울대 지원자들이 카톨릭대에 인정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2025년 면접 신설로 서울대와 중복 지원이 줄었다. 되어 있고요. 나군에서는 아주대와 한림대 2개 구입니다. 한림대는 수시에서도 굉장히 MMI 면접을 또 다른 의미의 서울대 못지않게 잘 보는 데가 한림대입니다. 한림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수십 년간 19년치 20년 했지만 한림대는 잘 MMI 면접이 형성되어 있는 정착된 곳이에요. 자, 아주는 수능 95%, 면접 5%로 합산해서 면접을 비율을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림대는 MMI 면접을 실시하는 특징이 있는데 2개의 면접실로 구성되어 각 실로 10분씩 총 20분간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면접의 축소판, 뭐 서울대까지 그렇게 아주
고도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그런 면접은 아니지만 한림대 MMI는 그렇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면접 이렇게 보면 돼요. 면접실당 평가위원 2명과 수험생 1명이 면접을 진행한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수능 100%로 5배수를 선발하는데 2단계 수능 90%, 면접 10%도 합산한다. 면접 점수는 평가 영역별로 평균의 합을 활용한다. 평가 영역의 경우 인성 면접은 관용, 배려, 포옹, 개방성이죠. 그 다음에 모의 상황 면접은 가치관과 태도 이런 것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쉽게 이것을 자기 걸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학교 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특히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거는 어렸을 때부터 9학년 때부터 진로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게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사가 될 거야가 아니라 그 명확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사가 될 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누가 주입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마음에서 인정이 돼서 그게 돼야 돼요. 이것만 훈련시키는데도 1년 넘어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훈련이라는 건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시야가 요만했던 것을 그 9학년, 10학년 되기 전에 그 어린 학생들의 시야가 좀 작았던 부분을 크게 펼쳐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은 당연히 목표가 생겼으니까 정말 그게 하고 싶으니까 이 공부를 100% 받아들여서 200% 받아들여서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학생부 반영 5개 교육 그래서 제가 서울대, 부산, 고대, 그 다음에 부산대, 연대, 한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의대뿐만이 아니고 이번 연도에 검정고시 학생들이 학생부가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뭐냐. 이 글을, 이 기사가 쓰인 논점을 보세요. 면접 얘기하잖아요. 정시에서 의대 면접 그동안 많이 얘기 안 했습니다. 지금 얘기하잖아, 수능에서. 면접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생기부 얘기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면접과 생기부는 같이 간다. 그러니까 이것이 총체적으로 한 아이 하나하나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으로 생기부 대처실과 면접에 대한 내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그 아이한테 기간을 갖고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의대를 가는 학생은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3박자가 갖춰져야 의대를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4박자가 생겼어요. 정시는 사실은 그렇게 그동안 크게 우리가 생기부를 생각한다거나 특히나 검정고시 학생, 생기부가 없는 검정고시 학생들이 생기부를 생각한다거나 더구나 면접을 생각하는 건 별로 적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이 또 4박자의 한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026학년도 정시로 의대 간 학생들도 늦어도 지금부터는 생기부와 의대 MMI 면접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나는 그냥 점수 나오면 그때 하겠지. 늦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암기에서 가는 학생들도 물론 있긴 있을 겁니다.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이 능력이 교차원적인 어떤 논리력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준비를 같이 가셔야 올해는 실패를 안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수능의 합불에 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2023학년도 서울대에서 2024학년도 고대, 2025학년도 부산대, 2026학년도 연세대 한대가 정시생기부 반영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학의 정량평가 위주의 전형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이것이 정신대도 정량이 아니라 정성적평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시와 수시가 이제는 격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아이들이 고른 과목들이 다 다르고 아이들이 고른 과목들이 일반 선택 과목의 국영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시는 수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관계가 어떤 가이드가 무너지는 거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내신 5등급제로 이제 바뀌잖아요. 2028학년 지금 이제 고1 된 학생들 중3에서 고1 된 학생들 이 학생들이 첫 탄데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 거기서 의미가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들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바라보는 게 이거예요. 결국은 국영수사관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5등급대가 되면 뭐가 중요하냐 이 아이가 정말 대학을 갈 때 생기부를 잘 만드는 심화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그 내용과 거기서 받는 점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전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전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얘기들이 바뀌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제는 국영수 물론 잘해야 되고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우리가 선택되는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의 그 A 뿔, B 이렇게 받는 그 절대평가 과목의 점수도 중요하고 점수뿐만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수행평가 말씀드렸죠. 이거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제적으로 정시의 교과평가를 도입한 서울대는
2023학년부터 3년째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직위는 수능 60%, 교과평가 40%로 교과평가의 비중이 높다. 일반은 1단계에서 수능 100%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정시예요. 수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능이 들어갑니다. 지금 정시 얘기하는 겁니다. 수시는 수능이 0%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수시에서의 생기부와 수시에서의 면접은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수능 80%, 교과평가 20% 최종 선발한다. 교과평가는 학생부의 교과 발전 사항을 확인하는 항목이다. 교과에서 현황, 교과, 학업 성적,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만 반영해 모집단이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교과 이수와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평가한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혹시나 제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정시생기 부분은 약간 수시생기부 대체서식하고 만드는 방법이 틀려요. 그거는 이제 교과면에서 더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음대생기부는 우리 서울대 음대 있죠. 관여나 피아노, 국악 2차에서 관여나 피아노는 실기니까 2차에서 50이 들어가고 국악과는 1차에서부터 50이 들어가 버리고 또 면접도 10%를 국악과는 보는데 서울대 국악과는 근데 중요한 게 본인이 한 콩쿨이나 본인이 한 어떤 무대 영상이나 어떤 그 연주한 걸 갖고 생기부 대체서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에서. 음대 생기부 대체서식, 생기부가 없는 학생들이니까 생기부 대체서식을 만들 텐데 음대 생기부 대체서식은 가장 중요한 게 서울대학교에서 바라보는 전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다른 과들 우리가 전반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들을 만들어야지 본인이 음악 연주하고 콩쿨 나간 걸로 생기부 대체서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못 넣게 돼 있어요. 상탄것도 음악적인 부분에서 콩쿨에서 상탄것도 못 넣게 돼 있습니다. 고대는 교과 우수에서 수능 80%, 교과 20%로 선발한다. 전 교과목의 석차 등급,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반영한다. 부산대는 2025년 정시부터 학업 역량을 신설해 반영. 올해는 학업 충실도를 반영한다. 수능 80의 학업 충실도가 결국은 뭐냐? 그 교과목에 대한 생계부죠. 20%다. 의예과는 학업 충실도, 교과에서 등과 학업 충실도, 출결 등을 평가한다. 연세대는 학생부 교과를 50점 만점으로 반영하고 학생부 출결을 감점으로 반영한다. 교과의 경우 전 과목을 반영하며 이수 단위를 가중평균에 반영한다. 교과 과목 상부 실험을 제외와 일반 선택 과목은 반영 과목 일부 부분에 등급별 반영 점수를 부여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 예체능 등 전문 교과 등 절대평가 과목은 반영 과목 2로 구분해 A, B, C를 각 3점, 2점, 0점으로 부여합니다. 점수가 나오죠. A, B, C에 대한 기준이 없었을 때 어떤 분들이 어떤 말을 했냐 이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안 해도 된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보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의 기본적인 원리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보여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갖고 생기부 대체서식도 만들고 인과학교의 생기부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점수가 A, B, C를 갖고 대학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연세대학교에서는 3.2점으로 다시 부여한다잖아요. 출결은 미인전 결석이 3일 초과하는 경우는 잠점이 주어진다. 한양대는 2026학년 정시부터 학생부 종합평가를 신설, 정시에 학종 같은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를 본다는 겁니다. 수능 90에 학종 10%. 그럼 우리가 뭐 10% 갖고 뭐 근데 실제로 작년에 그렇게 없어서 떨어졌던 학부모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없으니까 엄청 뒤로 밀린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적어도 이거는 뭐 제가 수능을 본 건 아니니까 근데 이건 이제 그 실제로 체험하신 학부모님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10%도 없으니까 엄청 뒤로 밀린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도 이 10%가 여러분들은 그냥 체감상 10% 그러니까 별거 아니고 근데 굉장히 이게 큰 겁니다.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성 이수와 교과 과목 선택, 성취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이 밖에도 의예과를 가군이 아닌 나군에서 모집하는 변화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3시 15분에는 제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기서 끊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수시는 말할 것도 없고 새롭게 이제 지금 2026학년도부터 변화가 되는 그 정시, 생기부, 면접, 의예과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잘 되고 있는 일반고 자사고 또 자사고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들을 자꾸 업데이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사교육에서도 좀 이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도 초빙해서 프로젝트 강사로 선생으로 또 쓰고 또 국제학교 같은 경우도 국내에 또 카운셀러가 계시죠. 대학 카운셀러가 계시고 한데 문제는
얼마만큼 그게 잘 융합돼서 어떻게 잘 아이의 생기부에 구성이 되는 건가가 중요한 거고, 어쨌든 이제 자서고에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도 1대1로 학생하고 하는 부분만큼 그렇게 구현이 되긴 힘들어요. 굉장히 의대나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촘촘하게 점수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더구나 아무것도 없는 자사고나 어떤 뭐 국제학교의 뭐 한국 카운셀러 같이 그렇게 아무것도 정말 가서 기본적인 것도 물어볼 데가 없는 학교들도 검정고시. 그래서 검정고시 학생들에게 제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해서 저 혼자가 아닌 중견기업과 함께 제가 총책을 맡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 역할을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검정고시 학생들이나 국제학교 학생들이나 해외고 학생들이나 일반고 학생들이나 자사고 제자들이나 저는 아무런 다 똑같아요. 제가 바라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채워져 있는 부분을 내 노하우로 이 아이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채울 것인가가 제가 보는 저 마지막 제가 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그거 하나 보고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씩 나누고 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준비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기본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얼마나 학생의 DNA를 분석해서 학생한테 맞는 생기부를 만드냐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더 드릴 수 없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급하게 마무리 짓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학생들 땅보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